아폴로호의 달 착륙이나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 세계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순간은 항상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돼서 후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와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남북 간의 문화 교류 현장을 찾아가서 분단의 현실과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남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BOE 서울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민 통신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TV 연속극 드라마처럼 그 잘 짜여진 구성은 없지만 또 기록 영상물, 다큐멘터리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역사의 시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생생한 기록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하고 매력적인 배우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기가 막히게 아주 절절한 감정이 담긴 그런 대사에 감동하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마니아층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소박한 출발일지라도 그 영상이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되면은 가치가 있는 그 역사 기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서울에서 소개하는 분도 남북 분단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북 문화 교류 전문 기록사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산통신 대표 조철현 씨입니다. 지금부터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통일이 우리가 되더라도 과거의 이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우리 후세의 그 통일 시대 사람들이 적어도 어떤 노력과 또 때로는 갈등과 또 때로는 어떤 절충점을 찾은 웃음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 통일이 이 과정까지 왔는가에 대한 것을 뭔가 생생하게 보여주려면 역시 영상 기록밖에 없지 않느냐. 네, 남북 문화 교류 전문 기록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철현 씨가 한국에서 통신사를 운영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최근에는 출판 전문 인터넷 방송인 온북 TV라는 것을 경영하고 있고요. 또 지난 94년도부터는 한국의 보도 자료를 배송하는 회사입니다. 여산통신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잡지사 기자 활동한 이력도 있고요. 특히 방송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는 남북 방송교류 현장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하네요. 80년대 말이었는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아주 문을 열기 시작을 했었고 또 독일이 통일의 문을 여는 시점이어서 이 한반도에서도 통일을 위한 방송교류의 발전적인 어떤 방향을 논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철현 씨도 자연스럽게 남북 분단과 교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네, 일회적으로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 기자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세밀한 표정과 또 지나가는 말까지도 담아내는 것이 방송 카메라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전문가들이야 이런 방송 카메라의 피사체가 되는 것이 익숙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글쎄 북한 사람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한국 카메라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부담스럽겠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나 일반적인 영상 매체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표정도 자연스럽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말도 시원스럽게 뱉어내지만 아직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무턱대고 카메라를 들이대다가는 반감을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조철현 씨도 늘 그런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북한 사람을 대했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고 시작한 촬영일지라도 혹시 북한 사람들을 자극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급하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대신에 촬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그런 마음을 살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물었어요. 그들 표정도 살필 겸 해가지고 말이죠. 저는 좀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갖다 대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반듯하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들 힘껏 웃는 표정까지도 이제 좀 잡고 싶어서 말씀이죠. 늘 묻고 그랬더니 관계자한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 선생님은 모범생입니다. 이런 저는 특종을 잡고자 하는 이런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따뜻하게 기록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결해말 편찬 회의장에도 조철현 씨의 카메라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열린 결해말 큰사전 제8차 편찬회의의 사흘간의 일정도 조철현 씨의 카메라가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평양과 묘향산 일대에서 진행됐던 민족 작가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남북한 문화교류 부문의 영상을 기록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의 기록 모두가 소중한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어렵게 재개된 지난 10월 말에 금강산 민족문학인협회 결성식 때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족작가대회의 두 번째 만남이 마무리될 때 금강산 3.1포에서의 남북 문학인의 모습입니다. 손들을 마주 잡고 아주 만면의 웃음들을 띠면서 서로 참 헤어질 때는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막 그 손을 흔들고 다시 또 봅시다 하면서 서로를 인사하고 그날의 그 마지막 손 흔드는 모습 남측 작가들을 향해서 제가 카메라를 들이댔다간 또다시 정말 순식간에 다시 북측 작가들의 표정을 잡는 요 과정 그거 아주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헤어지는 그 길목이 거기서 이른바 또 언제 만날지 걱정들도 하고 정말 아쉬워하는 그 남북 작가들이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쩌면 이것이 정말 잘못하다 보면 다시 또 60년 뒤로 가는 건 아닌가. 이 서로들의 손흔들미 그게 제가 지금 좀 짜릿합니다. 네, 그냥 전에 듣는 사람도 이렇게 가슴이 찡해지는데요. 이 모습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카메라 기자의 마음은 좀 더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역사적인 장면을 내가 담아내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카메라의 역할은 원래 있는 그대로 담아내기도 하지만요. 멀리 보이는 또 그것을 가까이 확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서는 볼 수 없었던 그 표정의 세밀함도 담아낼 수가 있지요. 조철현 대표는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모일 때마다 자신이 어떤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또 남북관계가 얼음장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남쪽의 카메라가 아주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북한 사람들도 크게 개의치 않은 모습에서 북측 역시 남측만큼이나 통일로 가는 역사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카메라 치우라요 하든지 무슨 이 한마디만 나오면 이거 아무리 뭐가 어찌됐더라도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는 건데 야 이제는 이렇게 통일 시대로 가는 가운데 그 즈음에 두세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런 과정까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남측은 물론 이 북측 분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제가 여길 때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통일로 가고 있구나. 즉 무언가 필요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는 것은 그 시대를 그들 역시 아주 중요하게 뭔가 그 희망하고 있는 거에 반증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남북 문화 교류의 현장을 지켜와서인지 조 대표는 북한의 문화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그 신뢰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조철현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그 북 출판 관련 인터넷 방송국이 영어로 온북, 책이 펴지다, 이런 TV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따뜻한 북, 온북 이렇게 통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공들여서 찍어온 영상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의 그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의 그 자료 화면을 위해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영상 편집을 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남북 교류 현장에 있을 때마다 그 지난 만남의 영상을 10분에서 15분 정도 길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상영하기도 하는데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남북의 사람들도 그 영상을 참 의미 있게 바라보는 모습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조철현 씨에게 다음 기록물은 무엇이 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가깝게는 그 내년 2월에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는 결의말 큰사전 제9차 편찬회의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성사가 될지 아니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남북관계처럼 오늘도 조철현 씨는 출장 대기 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일이면은 평양으로 떠난다라고 했다가 오늘 다시 그 쌌던 짐을 풀어야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오늘 금강산으로 오후에 간다라고 했다가 아침에 통지문 한 통에 의해 가지고 출장 준비를 했었던 그 짐을 그대로 집으로 갖고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루도 예측하기가 이게 곤란한 아마 그 제 스케줄은 늘 대비해야 되고 그냥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를 좀 한 3년 가까이 하면서 좀 느낀 거라서 다음 예정을 지금 성급하게 말씀드릴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참 늘 그 마음을 갖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30년 뒤나 60년 뒤 아니야 이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남북한의 역사를 기록하는 조철현 씨만의 통일관을 물어봤습니다.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조철현 씨만의 방법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결의말 큰사전 현찬 회의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조금 더 느긋하게 차분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자.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남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 여름장 같은 남북관계를 푸는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미사일, 그다음에 핵실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도대체 따뜻할 수 있는 거냐라고 좀 반문할 사람들 물론 정말 많은 것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일의 과정까지는 바로 우리만의 그런 현실이 아닌 진짜 국제적 질서 속에서 뭔가 풀어가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얼기설기 되어 있는 현실을 늘 흥분만 하고 늘 얼굴 붉히고 늘 화만 낸다고 어떻게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차분하자. 이해를 전제로 좀 바라보게 하자. 그리고 좀 기다리자. 그리고 만약에 그것까지 할 수 있다면 따뜻하게 바라보자. 이런 정도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북 작가 황석영, 홍석중 씨의 대담 등 남북 작가들의 만남이 민족작가대회 영상은 출판 관련 인터넷 방송 온북TV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조철현 씨는 남북의 문화 기록 자료는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